3시가 돼서,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인사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지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지금 이제 7년째 하고 있어요. 예. 저는 2016년도에 원광대 이제 편입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졸업해서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한 10년 이상은 이제 편입 시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힘들게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다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뭐 우물쭈물 할까 말까 또 어딜 갈까 결정하다 보면은 그냥 몇 달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1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김에 궁금한 거 다 해결하시고 예, 빨리 결정하셔서 예, 2월부터 이제 같이 또 한 해 농사라고 하거든요. 예, 한 해 공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오늘 받은 자료 있으시죠?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거기 이제 오늘 설명회 순서를 보면요. 1부, 2부 이렇게 나눠 놨어요. 1부 뭐 지금 인사말은 제가 간단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분석과 전망 할 때고, 아직까지 그 합격자 발표가 많이 안 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합격생이 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아직 합격 못 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데요. 지금 책상 앞에 이 상담 카드 있거든요. 예,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시간 되시는 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이따 상담하실 때 그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수강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아까 뵈셨죠? 실장님한테 가셔서 얘기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일정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왔죠? 예, 경쟁률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이제 거기 보면 뭐 경쟁률이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사실 편입에서의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선두권 몇 명의 싸움이거든요. 예. 막 100대 1, 심하게는 100대 1까지 100몇 대 1까지 간 적도 있어요. 예. 거기 이제 보시면 세명대학교 뭐 59.33대 1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거는 한 10대 1 정도입니다. 예. 어느 학교든지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막 58대 1, 59대 1 이렇게 가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선두권 몇 명의 싸움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언제든지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제 대학별 전형 과목이 나와 있어요. 예. 전 가끔 깜짝 놀래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시험 갈 때까지 자기네 학교가 어떤 식으로 시험 보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거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동국대부터 먼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묶어드릴게요. 상지대 한번 보세요. 상지대도 뭐가 있어요? 면접이 있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학교는 동국대하고 상지대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면접이 중요한 학교 일단 동국대, 상지대. 거의 일반적으로 2명씩 뽑거든요. 최종 2명을 뽑는데
1차에서 6명 정도 뽑아요. 거기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4명을 누락시키죠. 좀 잔인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학교는 1차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왜? 내 노력하면 상관이 없어. 가면은 면접이 그러면 그렇게 공평하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지식형이 나오느냐? 나올 수도 있고 지식형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인성 면접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살아온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차 목표로 상지대나 동국대를 삼으시면 조금은 곤란하시다. 어떤 사람 와서 그래요. 전 인상 좋으니까 동국대 합격할 수 있어요. 못 봤어요. 붙는 사람. 전혀 엉뚱한 사람이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붙는 거는 일단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1차 목표로 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요. 이건 그냥 곁다리로 하세요. 이 두 학교는. 문제 난이도도 가장 쉬워요. 사실은. 과목 수가 좀 동국대 같은 경우는 많아서 그렇지 문제 난이도는 쉽기 때문에 다른 학교 준비하다 보면 뭐 이 학교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1차 붙고 또 면접 봤는데 그날 면접관하고 뭔가 합이 잘 맞아. 그럼 합격하는 거고 안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있으시면 불리해요. 저도 여기 동국대 1차 면접까지 갔거든요. 저도 합격을 해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나이도 컴플레인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제가 붙었을 때 나이가 44셨거든요. 근데 그때 30대 초반들이 다 붙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예전에 나이 많으신 분이 한 번 딱 붙었어요. 그걸 설레로 어쩌다 한 번 딱 붙은 걸 가지고 야 나이 붙은 사람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실제 가서 보면은 그 이후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편입 역사를 거의 다 꿰거든요. 누가 언제 합격하고 걔는 뭘 잘했고 걔는 뭘 못했고 지금 여기 장황하게 막 합격 수기들 써놨죠. 제 앞에 오면 잘 이런 얘기 못해요. 본인들이 고생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이건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면접 보는 학교가 이렇게 2개. 그냥 이건 곁다리로 끼시라. 예.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제 보시면 3개 학교를 묶어볼게요. 우석대, 동식대, 세명대. 우석대, 동식대, 세명대의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4년만 다녀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유급 안 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유급 당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학교는 5년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마음으로는 그렇죠. 야, 부처만 주면 5년 아니다 6년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합격하시고 들어가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나는 국시 준비하고 있는데 쟤는 벌써 나가가지고 돈 벌고 있어. 합격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대전대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의 자격증이 있다, 면허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약사, 약사, 의사 이런 면허증이 있으면 4년이고 그 이후에는 5년이에요. 아시겠죠? 수업 연한. 예. 이해되시죠? 자, 4년인 학교가 어디라고요? 우석, 동신, 세명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높아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세명대 같은 경우는 토익이 700점 이상이면 되면 돼요. 700이나 900이나 점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 유일한 학교가 세명대. 아시겠죠? 나머지 학교는 뭐예요? 토익 점수에 따라 차등 점수가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토익 700 맞으면 71점, 토익 900 맞으면 91점, 이런 식으로. 토익 내가 만점이야. 990이면 100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우석대, 동신대, 세명대는 기본적으로 자, 한의학하고 생물을 시험 봅니다. 기본 메인 과목이. 그런데 우석대는 한 과목이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문이 있어요. 한문.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동신대 같은 경우는 한의학 그 생물이 점수 비중이 같아요. 100점, 100점. 우석대도 다 과목마다 100점, 100점인데 세명대 보세요. 몇 대 면수 들어가요? 한의학은 70%. 그 다음에 생물은 몇 %? 30%.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세명대가 한의학은 70문제, 그 생물은 30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66문제, 30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항상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수 참고하시고. 자, 세명대하고 대전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주관식이 있는 학교예요. 나머지 학교는 주관식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명대가 주관식이 없었어요. 올해는 세명대가 주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느냐? 정답을 2개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 어떤 건 정답이 하나고 어떤 건 정답이 2개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문제가 한 30% 나왔어요. 정답 2개 고르는 문제가. 그 다음에 대전대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의학하고 한문을 같이 시험 봐요. 100분. 그 다음에 생물화학을 같이 시험 봐요. 100분. 그리고 대전대 면접이 있어요. 근데 대전대 면접은요, 당락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험 끝나자마자 봐요. 시험 끝나자마자 3명씩 들어가서 봅니다. 그 뭐 물어보냐면 올해 문제 어땠어요? 한의대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이런 가벼운 질문 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보고 오면 안 돼. 보고는 오고 와야 돼요. 그런데 당락을 좌우하진 않아요. 보고는 오셔야 돼. 그런데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막 1차 보고 떨어뜨리고 그런 건 없어요. 대전대는. 그냥 면접이 그냥 좀 그냥 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 괜찮은 사람인가 그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 자, 대전대는 이번에 주관식이 꽤 나왔습니다. 한자 쓰는 것도 나오고요. 화학 문제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 문제 그리고 하는 문제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전대는. 그리고 그 면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보고는 와야 된다. 예. 다음에 상지대 보시면요. 거기 이제 보시면 공인영어 있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한자 급수가 있어야 돼요. 예. 1급, 2급, 3급 중에 물론 급수에 따라서 차등 점수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면접이 있다는 거. 면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얘기 드릴 건 뭐냐면은 각 학교마다 거의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을 못하면 과락이에요. 아시겠죠? 예.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뭐 만약 생물에서 30점 맞았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락이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무슨 학교일까? 동진대. 동진대는 과락이 없어. 그럼 과락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 만약 과락 적용해버리면 합격생이 없어. 어떤 때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제일 높은 학교가 동신대하고 세명대예요. 한의학하고 생물 중에. 물론 이번에 동신대가 생물은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동신대가 한의학하고 한문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합격자 평균이 50이 안 돼. 50점 정도. 그럼 반은 거의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50점이 안 된다. 합격한 사람이 그 평균이 50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변별력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해? 토익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해요. 해마다 동신대는 합격생들 토익 점수가 970 이상이었어. 그 이하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난이도 조정에 실패해버리면 토익 높은 사람이 결국은 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대전대 과락이,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대전대 과락이 애매해요. 다른 학교는 뭐 과락이 뭐 만약에 그 원광대 같은 경우 내가 막 다른 거 다 100점 맞았는데 생물 35점 맞았어. 떨어져요. 1등이어도 떨어져요. 총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과락이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과락이 걸리면 예비 등수가 안 나와요. 아예. 과락이 안 걸리면 내가 그래도 합격생 빼고 몇 등이다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예. 대전대는 보면 한의학하고 한문이 있고 생물하고 화학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만약에 100점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200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몇 점 이상이 돼야 돼요? 40점 이상. 그럼 40%면 몇 점이에요? 80. 이렇게 두 개 합이 80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의학을 내가 70 맞고 한문을 30 맞았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두 개 합해가지고 얼마가 돼? 80이 넘으니까 이건 과락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전에 이제 그 대전대 합격한 합격생이 화학은 85점 맞았대. 생물은 35점인 것 같아. 아무리 계산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왜? 합이 어떻게 돼요? 80점 넘어야 안 넘어요? 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빵점 맞아도 과락은 면해. 이 법에서 여기서 80점 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 여기 네 과목 중에 뭐 어떤 한 과목을 안 했는데 만약 공부를 뭐 못했어. 시간이 안 돼가지고 화학을 못했어. 그런데 내가 한의학하고 생물은 많이 했어. 자신 있어. 그럼 대전대 넣어봐도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실제 대전대 합격한 사람들이 이 전 과목에 대해서 퍼펙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뭐 특기도 잡는 한 과목이 만약 생물에서 뭐 화학에서 2분처럼 지금 합격한 2분처럼 2분 같은 경우는 토익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 800점 중반이었어. 특정하게 잘하는 과목 하나가 있다. 그럼 대전대 같은 경우는 승산이 높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 과목이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일단은 대충.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면 오늘 다 풀고 가세요.
혹시 질문하셔도 돼요. 예.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진짜 별의별 게 다 궁금하고 별의별 게 다 걱정이 되고. 예. 올해 원광대 시험 봤는데 토익 점수가 방금 받고 듣기로는 대부분 98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는 950까지가 마지노선이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980은 넘어야 하는 980까지는 좀 그렇고 합격생들이 일단 그 합격 점수가 나와봐야 돼요. 근데 지금 원광대가 1차는 뭐에서 걸려요? 이걸 얘기 안 했네요. 이게 올해 처음 됐거든요. 원광대가 1차 토익 점수도 일단 먼저 판단을 해서 25배수를 뽑아요. 만약 전형에서 4명을 뽑는다 그러면 4명의 25배수니까 100명까지 토익 점수도 순위를 뽑거든요. 지금 이거 집계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일단 920점도 1차 토익은 통과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거는 이번에 시험 결과가 나와보면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예.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예. 원광대 토익 성적이 1차만 합격할 정도로만 맞으면 아니 합산돼요. 아니면 그렇다면 2차까지 시험을 보고 다 총합쳐서도 예, 그렇게도 돼요. 예, 예. 예.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합해서도 합산해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참고로 원광대는 한의학을 안 보는 유일한 학교예요. 예. 예.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다른 과락이 나왔는데 그 총점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거는 다른 합격생들도 그렇게 총점 합격 점수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너무 못한다. 대부분 화학에서 과락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저 때 모 대학교 합격한 사람이 원광대는 떨어졌는데 원광대에서는 아예 등수조차도 못 받았다더라고. 그럼 과락이 걸렸다는 얘기거든. 다른 과목은 굉장히 잘했어요. 토익도 거의 만점이었을 거야, 그 사람.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아예. 다른 학교 붙었는데. 화학이 없는 학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뭐. 예. 1년 동안 다들 공부하셔서 시험을 보는데 과학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도 적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공부를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깊이 그리고 내 몸에 붙여야 합격이에요. 되게 보면은 많이 하면 합격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양적인 요소가 작용한다면은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다 붙어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 시간의 양으로만 따지면.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학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공부하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스갯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 편입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뒤에서 어떤 여학생이 쿡쿡 찔러. 뭐 물어볼 게 있대요. 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도 한의대 편입 공부를 하고 있대. 근데 요즘 동의보감을 보고 계신대. 왜? 할아버지 말로는 동의보감이 시험에 나온댔대. 맞아요? 그 할아버지 지금 뻘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막 4시간씩 공부한대요. 한의대 편입한다고. 손녀랑 같이 한의원 차린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죠. 나올 만한 내용을 갖다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에 붙여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내가 딱 가서 답을 찍을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돼야 돼요. 되게 시험 보러 가시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배운 것 같아.
오지선다 중에 항상 2개, 3개 놓고 고민하다가 끝나. 쉬운 문제도 틀려와. 아까도 얘기했죠. 합격자 평균이 50점이라는 얘기는 쉬운 문제만 맞췄다는 얘기예요. 편입시험은요, 쉬운 문제를 맞춰야 합격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착각하고 계셔요. 어려운 거 내가 틀려가지고 떨어졌다. 기본 잘 닦아놓고 쉬운 거 다 맞춰야 합격해요. 되게 단순한데 그걸 많이들 망각하세요. 좀 답이 되셨나요? 예. 자, 뭐든 좋습니다만 다 질문하십시오.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교가 평에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좋습니까? 사실 지금 다 하더라도 과목은 4개거든요. 한의학하고 생물화학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세명대가 그 문제를 다 한글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 한문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근데 올해 한문으로 쫙 깔려서 나왔어요. 완전히 제대로 엿먹었죠. 한문에 하라고 하니까 안 해. 응. 근데 올해는 한문으로 쫙 깔려 나왔어요. 동국대 빼고 나머지 학교는 다 한문으로 깔려서 나옵니다. 한의학이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뭐 친절하게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이 돼야 또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물 하려면 나중에 생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이 기반이 안 되면 생물도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렇죠. 그럼 결론은 다란 얘기네. 일단 출발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 이제 선택이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강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다 하시다가 기본적인 건 다 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하반기 때 7월이나 8월쯤에는 윤곽이 나와요. 아,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게 낫겠다. 아, 나 원광대인가 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한의학 버리고 약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 난 세명동신 우석이야. 세명동신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거 정리하셔도 돼요. 그때. 근데 처음부터 한의학, 생물 이렇게만 딱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요, 그냥 1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과목들이 밑바탕이 안 되고 그냥 이런 과목만 한다. 기초가 안 잡혀요. 이게 사실은 이 양반들이 한의학, 생물 이렇게만 해놨지 결국은 이걸 하고 오라는 얘기거든. 예. 이따 제가 우리 배우는 한의학 책 여기다 놓고 놔볼게요. 이 한의학 책 보시면 반이 다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문 문장을 갖다 시험에 다 깔아놔버려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생물 문제에 화학이 안 나온다? 나와요. 화학을 이해해야 생물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화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 한 7, 8월 때 되면 그때 버리세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막 가성비 따져가지고 막 이것만 쫙 자로 잰 듯이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고 7, 8월 때 돼버리면 이런 과목들 기초부터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좀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되게 동국대 보는 사람들이 머리를 그렇게 많이 써요. 동국대 지금 이제 보시면 사실 한문, 한의학 이렇게 돼 있는데 한문 문제가 안 나와요, 거의. 어쩌다 5문제 나오거든요. 순수 한문 영역만. 그러니까 에이, 한문 안 한다. 동국대, 난 동국대만 할 거야. 그런 학생들 몇 있었어요. 이게 기초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군더더기 다 뺐어요. 사실상 한문의 양이 가장 많았던 학교가 어디였냐면 동신대였습니다. 근데 동신대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한문을 날려버렸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한문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걸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수학 집주라든가 주역, 뭐 명심보감, 천자문, 이거는 사실 동신대 영역이었거든. 그럼 동신대 안 보는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지. 예. 아, 우석대 봐야 되는데 명심보감, 사자소학 하면 뭐해? 안 나오는 거 하는데. 그래서 제발 나오는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아, 학원에서 해주니까. 이해되시죠? 예.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지원 제한이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대학 아, 그 외국 나오는 분들은 동신대하고 원광대 지금 현재만 볼 수 있어요. 동시대하고 예, 예. 외국 학사 인정해 주는데 지금 2학교. 나머지 학교는 이제 전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우석대도 많이 제한이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학교거든요. 동신대하고 원광대는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앞에 보면은 학사 편입하고 일반 편입이 예.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교육부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이게 TO가 달라져요. 이제 제가 나온 원광대 같은 경우는 항상 3명이 고정이에요, 학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은 그 해에 결혼이 생기면 일반 수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해 유급을 많이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죠.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예. 학사 편입은 대학을 졸업해야 가는 거고 일반 편입은 대학교 2학년 이상이나 전문대인데요. 그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일반 봐도 돼요. 저도 일반 봐서 됐거든요. 예, 저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사에 있었는데도 그냥 일반 많이 뽑으니까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시험에 난이도가 이런 거 차이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뭐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뽑는 전형의 인원 차이지, 예. 뭐 들어가서 뭐 학사는 뭐 더 조금 해도 되고 일반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이제 뽑는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 뿐입니다. 예. 예. 동국대 봐요. 동국대 보는데 그 지금 GPA가 20으로 돼 있잖아요. 좀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합격생 중에 제가 최고 낮은 사람이 3.4였어요. 3.4. 근데 제가 볼 때는 학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동기가 동국대 면접만 3번 봤거든요. 저는 면접 1번 받고. 나중에 신경질 나서 전화를 했대. 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나 삼성까지 붙은 사람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그거는 교수님 재량이라고 말씀드리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운입니다. 예. 그건 없어요.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건 지우세요. 그
한양대에서는 그 토익 700점 이상 필수 지원이 요건에 적혀 있는데 그럼 700점 이상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냥 700 만나 800 만나 똑같아. 그게 유일한 학교가 3명대. 그래서 이제 내가 토익에 대한 좀 그게 좀 있다 그러면 3명대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예.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원래 3명대 준비했거든요. 토익이 점수가 별로 안 나와서 3명대 계속 한 1년 동안 뭐 한문 한의학만 저 때는 한문 한의학이었어요. 3명대 과목이. 그것만 준비하다가 막판에 이제 원광대에서 그때 원광대에서 무더기 그 유급 사태가 나가지고 갑자기 많이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3명대로 가야 돼, 원광대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동전 던져가지고 그냥 원광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붙긴 했는데,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아까 대전대 합격하셨다는 분도 원광대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화학을 너무 이제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잘해서 이제 조금 자기가 누주해진다고 이제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광대 하나만 보기엔 좀 그러니까 한의학만 하나 넣으면 이 선택권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을 넣고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막 처음에 싫다고 하더니 그래도 결국은 하더라고요. 이제 설득을 했죠. 어차피 한의학은 들어가면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 근데 그에 원광대가 사람 한 명도 안 뽑았어. 그런 변수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이제 그 낙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의학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대전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꼭 이 학교를 원하는데 지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이 학교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보면 예상했던 자기가 목표로 했던 그 학교에 물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딴 데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학교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예, 또 질문할 말씀하십시오. 예. 업무만 봤을 때 혹시 원광대 지원하는 분들 중에 예. 의치학대 준비하시는 분들 경험해서 하는 분들 많아요? 그 많죠. 예전에는 좀 얼마 없었는데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치학 하다가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그 생물하고 화학은 하니까 한 3, 4년씩 한 사람들이 이제 한문 하나만 공부하면 되니까 되게 의치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또 토익 점수가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원광대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덤비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문. 이 한문의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한문 과락 때문에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 예. 한국에서 혼자 급수가 적혀 있는데 예. 각 급수별로 네,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제가 전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됐어요. 작년에는 그냥 이거에 대한 가산점만 준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시험을 아예 보려면 이렇게 차등 두겠죠 아무래도. 토익도 차등을 두는데.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예. 한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네. 그 한자 급수 시험 보는데도 지금 그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급수 시험의 그 한자하고 편입의 한자하고는 공부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급수까지 준비해드릴 시간은 정 여유는 안 되고 급수 시험 같은 경우는 좀 혼자 따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상지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편입 한문에 공부하는 방법과
급수에 공부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영어도 뭐 토익 준비하느냐, 탭스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예, 시험 유형도 다르듯이 전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급수까지 하고 하기에는 여기선 시간이 너무 모질라요. 그래서 이건 좀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급수 시험은 한문을 하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한자하고 단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한문은 말 그대로 문장 전체를 놓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예.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뭐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 풀고 가세요. 얼마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인강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예. 일반 사이트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따로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인강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간 조절해서 들을 그런 형태의 인강이 아니면 막 실강같이 그 준처럼 그렇게 들어야 되는 인강이 아니요, 실강처럼 뭐 이렇게 같이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나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말에 시간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인강 들으시니까요. 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사립 공부 어떤 식으로 대체로 진행하시는지 제가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많고, 물론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예. 뭐 주말에 근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와서 하시는데, 저는 막 이제 그래요. 학부열에 불타고 이제 의욕에 불타가지고, 아, 올해 1년 안에 끝내고 직장 그만두고 해야지. 그 직장 가면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아주 저 상사도 재미없고, 재수없고 뭐 죽겠어 해가지고 그만두시는데, 두시지 마세요, 일단. 1년은 병행하세요. 예, 직장 생활하고. 1년 정도는 병행하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한 2년 정도 보세요. 그래야 안 지칩니다. 그냥 사표 던지고, 내일부터 이거 하겠다 하고 하다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멘붕 와버려요, 중간에.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직장도 잃고, 이 뭐 하는 짓인지 막, 이제 막 좀 비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덤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올 1년은 직장 다니면서 인강이든 실강이든 내가 들으면서 정리까지 끝낸다. 암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정리까지 끝낸다라고 딱 생각하시고,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상황을 봐서 그만두는 거죠. 한 하반기쯤에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무르익은 것 같아. 그때쯤에 그만두시고 하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딱 그만두고 하다가 나중에 헉 하거든요. 이 많은 양에. 예.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둘 다 놓쳐버려요. 그런 결과가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직장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걸 물어봐서 제가 그냥 좀 다니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냥 사표 내고 와버렸어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교수님도 직장 다니시면서 몇 년 정도 준비를? 저는요, 3년 3개월 했어요. 네. 3개월
10개월은 여러분처럼 고민했어. 나도 할까 말까. 나이도 40 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3개월이었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고민들 해요. 지금 저도 그랬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막 모든 학원 다 다녀보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3년 동안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 안 나오는 부분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한 거야. 안 나와. 제가 그 직업이 뭐였냐면 화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해결됐죠. 그 다음에 생물도 가르쳤어요. 가르칠 정도 이제 생물하고 화학 그 수능 강사였으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직장 다니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대학하고 중용을 외웠었어요, 다. 그게 뭐에 홀렸는지 그냥 저 할 일 없어서 그 학원 아래 그냥 책방에 있어서 가서 보다가 대학하고 중용을 보다가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외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걸 많이 한 거예요. 쓸데없는 공부를. 그러니까 지나와서 보니까 너무 시험과 무관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걷어내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저도 이제 학원밥을 먹었던 사람이고 해서 이제 합격함과 동시에 이제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걷어내기 시작했죠. 필요 없는 부분. 진짜 많거든요. 그걸 붙잡고 제가 몇 날 며칠 했던 생각하면 가끔 화가 나. 그런 거 하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그럴 거예요. 이 커리큘럼 딱 학원하고 다른 학원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학원이 훨씬 슬림할 겁니다, 이게. 그죠? 알아요, 저도. 커리큘럼 보면은 확실히 저희 학원이 슬림해요. 진짜 기름기 다 뺐거든요. 슬림해요. 이 뒤에 이제 커리큘럼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학원도 가보시고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와서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돼?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야? 에이씨. 너무 양이 적나 봐. 설명회 때 오면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 다니면서 10월 달쯤 되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수님 좀만 더 빼주시면 안 돼요? 더 못 빼주는데? 이건 해야 돼. 최대한 빼드린 거예요, 저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 어차피 뭐, 요즘 다 이런 게 공개되니까, 그럼 그럴 거라, 여기 너무 슬림해. 이거 뭐,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뭐하러 쓸데없는 겁니까? 그렇게 시간 많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나중엔 벅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권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저. 예. 그 학교에서 발표해줘요. 전형 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2학년 정도 마치시면 한 80, 70 몇 학점 이렇게 좀 되니까 그냥 2학년까지 무탈하게 다니시면 거의 지원할 수 있어요. 네, 또 우리 선생님. 문제 유형이 보셨는데 수능과 비교했을 때 수능하고 전혀 달라요, 유형이. 추리 유형 아니에요, 지식형이에요. 예.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세대들이 조금 불리해요, 편입은. 수능 보신 분들은 이게 저도 이제 수능 강의를 해봐서 아는데 거의 다 이렇게 추론이잖아요. 미트, 디트나 피트나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다 추론인데 저희 시험은 지식형이에요. 물론 추론형도 가끔 몇 문제 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한 5문제, 40문제 중에 5문제가 추론형이 딱 나왔어. 그러면 학생들이 나와서 추론형을 못 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올해는 다 추론형만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서 미트디트 학원에 가버려. 그러면서 내년에 시험 또 봐. 다 떨어져. 항상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오면 심리가 자기가 못 푼 게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했던 게 커 보이고. 그게 또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좀 답이 됐나요? 예. 혹시 하나 더. 예. 기출이 되게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기출이 반복되는 경향이 어떤 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편입 공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향성이 매 년마다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의학 같은 경우 5운육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최근 한 4년 동안. 올해 왕창 나와버렸어요. 그럼 한 3년 안 나오면 안 해, 사람들이. 또 저희 강사들도 이거 한 3년 안 나왔는데 이거 굳이 가르쳐야 되나? 그래도 가르쳐야지. 왜? 기본적으로 나와서 맞출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유형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편입에서는. 그럼 그거 어떻게 대비하느냐? 일관성이 없다며. 그래도 나오는 부분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신대 같은 경우는 평균이 50점이 안 된다. 그럼 50%는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40개 나오는데 20개는 다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쉬운 문제,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쉬운 문제 20개 정도인데요.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거. 거기서 안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신이 들지 않는 이상은 못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합격하거든. 보면은 그렇게 높은 실력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합격하거든. 그런데 딱 보면 걔는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은 기본적인 걸 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예. 문과 고등학교 때 문과이고 인문계 전공인데 예. 혹시 학원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예. 다른 수능 아유, 절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저희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화학 2를 가르쳐 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진짜 학원 일에 관해서는 검정고시 학원까지도 해봐서 70대 할머니한테 고등학교 과학을 가르쳐 봤거든요. 그 얼마나 살이 생기는 일인지 아세요, 혹시? 예? 진짜 죽어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한글도 떠듬떠듬 읽어. 그 정도까지 제가 다 가르쳐 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오시면 그게 더 위험해. 깨끗한 도화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진짜 잘 그려드릴 수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그려놓으면 나중에 저도 더 힘들어요. 지우고 그리려면. 아무리 지워도 흔적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러니까 문과이신 분들 이거 가능할까? 참고로 얘기한다면 저희 때 원광대가 최고 많이 뽑았거든요. 15명 중에 생물화학계통으로 전공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보면 뭐 법학과, 수학과, 뭐 통계학과, 뭐 국제 무슨과 뭐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선수 과목 하시지 마시고 선수 과목 하실 시간 있으면 토익 점수 높이시든지 아니면 상지대 보실 분들은 능력 시험 따시든지. 아시겠죠? 네. 네. 여기 커리큘럼 화학을 보면 유기화학이 전공인데 유기화학은 특강으로 해서 인강으로 나와요. 혹시 몇 달 정도 걸리는 2달.
예, 저희 이제 2달 정도. 이번에 제가 참고로 하나 얘기 드릴게요. 6위가 나온 학교는 대전대하고 원광대예요. 대전대하고 원광대. 한 대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두 학교 다. 혹시 항상 대여섯 문제쯤 나오는 대전대는 이번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2문제, 3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6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대전대. 원광대는 항상 10문제 이하로 나와요. 40문제 중에 10문제 이하로. 여기 생물 예상 문제 보니까 그 되게 약간 대학 시험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막 단어 같은 거 막 불지체도 영어로 외우고 막 이런 이번에 상지대가 영어로 나왔어요. 이 단어 선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소포체 그런다, 그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으로 딱 나와버렸어요. 이제 이런 건 외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소포체 이제 풀죠. 아, 소포체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쫙 나와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도 좀 어떻게 해요? 외우셔야 되죠 이제. 생물 중에서 세포 생물학부에 진화 생물학이나 생태학종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식생분진이라고 하거든요. 식물학, 생태학, 다음에 분류학, 다음에 진화. 이게 이제 줄여서 식생분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끔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포기하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나오면 제가 볼 때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 가서 찍는 건 똑같아. 아까 우리 이제 여기 학생분이 질문하셨지만 유기화학 저희 2달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유기화학 뭐 학원에서 막 1년 반짜리 공부를 해. 저희 합격생들 그랬어요. 저 말고 다른 합격생. 와, 그 유기화학만 1년 반을 공부했는데 실전에 가니까 하나 써먹질 못하겠다. 실전에 가서 써먹지 못하는 기술은 뭐하러 배웁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2달 과정이지만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을 넣었어요. 시험에 맞춰서. 사실 그것도 힘들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 선생님 그 2달 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과목에 1년 반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고 간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무조건 넓게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한 범위를 갖다가 내 몸에 붙여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많이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고생만 하죠. 왜냐?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3년 3개월 동안 별 쓰잘데기 없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그런 부분을 제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 허리에 한의학 원본에 원광대 부분 식이라고 있는데 원광대에도 의학한문이 나옵니다. 화타전, 편작전 내지는 동의보감, 서문이나 집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광대생들도 9월, 10월 의학한문은 들어야 돼요. 지금 의학한문을 제가 지금 3개월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올해 의학한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느 학교든. 예. 원래 의학한문, 신편의학한문이라는 책이 보면은 79편인가 있어요. 편수가. 전 그걸 다 했거든요. 고문진보도 고문진보 후편 거의 80편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도 한 200개를 외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서가지고 조금 가르칠 실력은 됐어요. 하지만 그걸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내가 한문학자 될 것도 아닌데. 그러면 혹시 네. 생물 예상 문제에 그 영어 외우는 거를 상지대 말고 다른 학교에서도 영어를 준비해야 할 곳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영어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합격해서도 필요한 과목이 사실 한의학하고 생물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광대 보시는 분들이 한의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광대 합격하시는, 한의학 안 하고 원광대 합격하시면 가서 밑바닥 깔아줘야 돼, 점수. 물론 뭐 그거는 이제 가서 걱정이니까 그런다 손 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가면 학교 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아까 이제 뭐 그리고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는데 그거 정리해 놓잖아요. 얼마 없어요. 막 이게 흩어져 있을 때 뭐든 많아 보이지, 이거 쫙 갖다 모아놓아서 딱 짜서 딱 하면 얼마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기초 과정 때 제가 그런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직장인들 예. 1년 정도는 좀 병행을 하고 나머지 1년 20년 그쵸.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예. 일부 과목이 좀 바뀌고 있지만 크게 바뀌진 않잖아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올해 만약에 강의를 전체적으로 풀 강의를 다 들었다. 네. 내년도에도 이 강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뭐 강의 중복으로 사실은 비슷한 과목도 있어요. 이제 그 컬이라는 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시험이 이제 오잖아요. 시험이 이제 저희가 다 분석을 해요. 올해는 어떤 학교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이런 걸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예년과 봤을 때 그 유사도가 얼마 되느냐. 그래서 유사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년 과목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고, 봤더니 막 그냥 확 바뀌어 버렸어요. 출제 경향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은 이제 많이 변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게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라고 다 장담은 못 드려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해 시험 보는 결과들을 보시고 예, 조금 이제, 예, 하는데, 바뀌는 게 한 30% 정도 돼요. 거의. 예. 근데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예. 어쨌거나, 배우는 기본량은 똑같으니까. 자, 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커리큘럼상 한의학을 듣는다면 예? 네. 수강한다면 한의학이랑 한의학 원문 학문 3개를 수강하는 걸 추천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뭐 나는 진짜 세명대만 볼 거야, 아니면 동신대에 한문 없는 학교 난 할 거야 하면은, 거기서 한문은 사실 빼도 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 사실. 워낙 이제 막 솔직히 말해서 좀 저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아니 강의하려고 막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한의원에서도 돈 잘 버는데, 뭐가 아쉬워서 제가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이제 내가 좀 한번 조금 하다가 나중에 좀 이제 털겠다
하면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같이,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엔 같이 가다가 이제 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가서 늦겠다. 해보니까 만만하네. 중간에 가서 늦겠다. 그럼 다 깨져버려요, 균형이. 자, 또 질문하십시오. 예? 무슨 한의학이랑 한의학 원문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이제 한의학 시간엔 주로 이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 이제 여기 보면 책이 있다. 제가 놓아볼게요. 거기 보면 원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문을 해석하면서 이론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원문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만 한의학 교수님이 설명하시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이거 그냥 휙 지나가면 여러분들 그 껍데기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자 한자 제가 다 따드려요, 이제. 그건 제가 할 거예요. 그럼 원문 시간에, 한문 시간에, 한의학 시간에 원문까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 그리고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돼요. 원문 했다가 또 이론 했다가 그러면 여러분들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커리큘럼 백날 뭐 다른 데도 놓고 보고 해봐야 뭐 답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강의 딱 들어보고 맞으면 듣는 거고 아니면 빨리 전화하세요. 전 그만큼 자신 있어요, 제 강의는. 왜냐, 저도 모든 선생의 강의를 다 들어보고 지금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 딴 학원에서도 강의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얼마만큼의 포텐셜이 있는지도 좀 아니까.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많으실 거 아니야. 왜? 저도 그랬으니까. 합격생 하나 보기도 참 진짜 금쪽 같았고. 합격생 말 듣지 마십시오, 별로. 여기 수기는 실어놨어. 수기는 실어놨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구나. 그것만 보면 됐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거에 매일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거는 학원 선택 잘 하시고, 학원 선택의 그 기준은 뭐예요? 강의가 좋아야 돼요. 사실 커리큘럼 백날 좋아봐야 뭐예요? 커리큘럼만 화려하면. 강의 내시도 속이 없으면 하나 필요가 없잖아요. 전 그래서 강의를 보라고 해요. 그래서 제 강의 딱 듣고 뭐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뭐 환불해서 가야지 뭐 떠나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시라고. 실강하고 인강이 있는데요. 예? 실강하고 인강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실강생들 질문도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하라고 해요. 쉬는 시간에 하면은 보류해놨다가 강의할 때 반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강생들만 뭐 비밀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없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실강을 신청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그럼 그거 해드려요. 그냥 그때는 이제 인강을 인강 들을 수 있게 해드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제 예. 한 대학만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학을 분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커리큘럼에 있는 다섯 과목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네. 시기가 사실 시작 시기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처음 접하는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부터 먼저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고려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이걸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직장인이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래서 만약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한의학하고 생물 정도 하는 학교,
위주로 공부를 하시라고 해요. 아까 저 직장인들 처음에 잘못하면 지쳐서 이제 다음부터 못해요. 그냥 한의사의 꿈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날아갔어, 아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다 다른 일들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지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 상황에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시는 것도 이 합격 수비는 참고로만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막 보면은 막 합격 수기도 궁금하죠. 막 어떻게 공부했나. 저도 그랬어요. 과연 합격하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했나. 근데 막 저희 예전에 막 합격 수기 보니까 저희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도 하루에 막 15시간을 공부하고 뭐하고 막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죽겠더라고요. 대부분 합격 수기들이 뻥이 튀겨졌어요. 뻥이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고 막 그나마 우리 합격생들은 양심적이야. 왜? 내가 감수를 했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이상한 합격생들도 많아.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이 막 뭐 이상한 사이트에다 막 자기 공부한 거 판다고 막 이상한 거 팔아. 지도 공부 안 한 거. 또 그런 게 마치 무슨 보물인 것 마냥 막 득템했다고 막 죽고 좋아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진짜 편입 1년차 때 진짜 막 공부했던 게 있거든요. 합격하고 딱 봤더니 그 책 쓰레기야, 진짜 내가 봤는데. 왜? 시험하고 별로 관계된 내용이 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버젓이 돌아다녀, 지금 인터넷상에서. 뭐 유승열 선생, 뭐 논어 강의로 맞고 싶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건 지금 여기 합격 수기는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래도 그래도 좀 막 굉장히 과장해서 쓰고 그랬으면 데려다 혼내려고 했어. 근데 별로 그렇게 과장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무 꼭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그렇게 간다? 그거 없어요.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인강으로 듣게 되면 네. 질문 생겼을 때 어떻게? 제 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반영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근데 가끔 시험하고 너무 무관한 질문 하시면 그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빼거든요. 좀 아깝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개인적인 메일로 보내든가. 이건 시험과 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 원광대가 그 토익 환산 점수를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원광대가 한 과목당 25문제로 나와서 배점이 한 문제당 4점이잖아요. 원광대 40문제. 40문제요? 네. 네. 2.5점. 예. 그럼 혹시 토익의 응. 마지노선 점수가 응? 토익의 마지노선 점수가 그거는 사실 그 해 봐야지 그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직 올해 합격 발표가 안 났잖아요. 합격 발표가 나고 누가 이제 합격했는지 이제 좀 나와야 봐야 그냥 토익 얼마 정도에서 이게 됐구나 형성이 이게 나와요. 그런데 꼭 그 마지노선을 그게 막 딱 절대값 이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극소수들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스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어떤 꼭 그 라인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저희 웃긴 얘기 알려드릴까요? 세명대 토익 700이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와서 저 세명대만 할 겁니다. 그래요? 토익 높이세요. 그러면 토익 700을 목표로 하잖아요. 700이 안 나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800을 목표로 공부해 보세요. 그때서야 나와요.
항상 목표치 내가 거기에다 이게 딱 거기다 긋는 순간 끝나버려요. 자기 한계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냥 어떤 마음이 제일 좋느냐? 내가 1등 한다. 너무 가성비 따지지 마세요. 이미 가성비는 제가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솔직히. 나 조금 덜 공부, 그건 없어요. 그냥 1등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딱 해버리세요. 그럼 아예 마음 편해요. 제가 수산 점수가 97점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토익을 더 나을지 97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죠. 97점은. 97점은, 예, 97점 정도면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좀 걱정되는 게 있죠. 가끔 좀 애매한 점수 94점. 더 해야 돼, 말아야 돼. 참 애매해요. 거의 합격은 960 이상이 합격하거든요, 거의. 요즘 상황이. 예. 근데 그렇게 애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높게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이 있어요. 딱. 우리가 그렇다고 막 토익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토익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게 다 그러니까 개인의 편차가 달라요. 이 시험이 개인의 편차도 다르고 학교 간의 전형도 지금 어때요? 다 막 각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잡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좀 우리 시험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무튼 1등 하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저도 아직 학부생인데 네. 학사를 지원 못하는 사람들 학사를 일부러 딸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원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학사를 아직 못 하시고 하는 분들이 그냥 휴학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공부랑 병행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개인이 그 자기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해보셔야죠. 만약에 학교 공부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럼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휴학하고 진짜 여기 몰빵을 해봐야 되겠다, 해봐도 괜찮고. 학사를 따면 일반이랑 학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돼요. 일반 경우는 자연스럽게 독립대랑 대전은 제외가 돼요. 그쵸, 이제. 예. 학사만 뽑는 학교들은 이제 그러면 내가 못 보는 거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죠. 내가 될 수 있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주변에 보면 다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나이 먹어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약 지어달라고 지금 와가지고 되게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 씹느라고 아주 바빠. 제 친구들 그랬어요. 너 지금 뭐 하냐고. 그 나이에 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제 친구들 화려하게 은행 다니고 있던 애들 지금 걱정하고 있어. 나 뭐 하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닦아. 하십시오. 이것만큼 전 좋은 시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도 지금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암담해요. 코로나 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학원 일을 했었는데 만약 애들이 다 떨어졌겠죠. 그랬으면 내 인생이 참 얼마나 비참했을까. 같이 그때 근무했던 학원 강사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저는 졸업하고 어쨌거나 학교 다니는 동안은 좀 힘들었지만 졸업하고 경제적인 건 별로 걱정 안 하고.
날 다 비웃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통쾌하게 복수를 했죠. 머뭇머뭇하다가 1년 갑니다. 그냥 뛰어들 때는 확 뛰어드세요. 예. 예, 예. 그 학교에서 원하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 뭐 시험 본 점수 이렇게 그 발표가 돼요, 요강 때. 근데 이제 되게 그 갱신 날짜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올해 그냥 빨리 지금 이제 시간 초창기 때 한 4월까지 빨리 따놓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죠. 토익이 돼야 안정감을 찾죠. 근데 요즘 워낙 토익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힘들어. 점점 나이 갈수록. 그러니까 저도 오죽하면 세명대를 공부했겠어요. 네, 토익 저도 점수를 못 내겠더라고요, 잘. 거의 시험장 가면 헬렌 켈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니다. 예. 토익 점수, 아예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인데 토익을 먼저 따고 나서 점수를 그래도 700, 800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커리큘럼에 들어가야 그러려면 아마 올해가 다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한 7, 800만 목표로 하시면서 올해는 뭐 세명대나 동신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그러실 거예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을 봐봐야 돼요. 어쨌거나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시험을 봐보셔야 올해 혹시나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괜히 왔다 갔다 돈 쓰고 시간 쓰고 안 돼요. 시험은 될 수 있는데도 다 보셔야 돼요. 전쟁을 해봐야 이게 공부할 어떤 그 동기부여나 이런 게 더 확실해집니다. 물론 1년 안에 합격하면 더 좋은데 1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얘기 들으니까 더 고민만 스러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과 없이 얘기 드려요. 예. 예? 2부 시작이요? 곧 할 거예요. 예. 예, 저희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비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비용은 저기 나중에, 예. 저기 실장님하고 얘기하세요. 예.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뭐 정해놓은 건 없고, 저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렵게 오셨으니까 최대한 궁금증 풀고 가시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요. 자, 없으시면 그 우리 합격생 한 분이 오셨거든요. 예. 그 합격생 한 분이 오셨으니까 또 이제 합격생분 저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